예,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나와서 정말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는 김포 골드라인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출근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챌린지 제안도 받고 공개적인 그런 행보들도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알리지 않고 직접 타서 그 제가 일하는 곳인 국회까지 출근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래야 제가 제대로 그 현상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분들과 정말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285%라는 혼잡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바깥에 보니까 역마다 타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시민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의사의 입장에서 코로나19가 갈수록 지금 위험이 더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어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버티기가 힘든데, 코로나19 감염 위기까지 겹친 이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시민들과 국민들의 그런 안전에 정말로 큰 위협이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상계동에서 삽니다. 서울시에 속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쪽도 사실은 사정이 마찬가지인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직장 생활 그리고 신혼 생활을 거기서 시작하는 분들이 김포시만큼 또 많이 살고 있는데요.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면 여의도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복잡함은 물론이고 그 동부 내곽순환도로 자체가 너무나 혼잡해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경기도로 일단 나간 다음에 다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김포시도 그 열악함은 거의 비슷한 데다가 인구 증가 속도로 볼 때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김포 골드라인 말씀만 하셨습니다만 차로 출퇴근하는 분들, 이 올림픽 도로를 타고 출근하는 분들의 그 혼잡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를 이렇게 계획하고 많은 분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는 먼저 교통 인프라를 설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쪽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통 인프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열악한 상태로 버려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는 건,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마침 또 영무원 분이 옆에 계셔서요, 영무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배차 간격을 물어보니까 보통 3분 30초마다 한 대씩 이렇게 배차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량밖에 되지 않으니까 늘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건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두량으로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하더라도 그 경전철이 아니라 그 지하철역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이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은 지금 당장 단기 대책이 사실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기 대책 그리고 장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김포 골드라인의 그 배차 간격을 좁히는 것, 최소한 서울 출퇴근 때 지하철 정도로 2분 30초 간격으로 배차를 하는 것이 우선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잡률도 지금보다는 좀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뿐만 아니라 또 그 서울 동부 쪽도 지금 신도시가 막 개발되고 있는 쪽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GTX-D 라인이 제대로 완비가 되면 사실 양쪽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미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그렇게 원래 원한 대로 다시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도 직접 이렇게 출퇴근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GTX-D 노선이 김포 부천선으로 지금 아주 좁게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 대표님의 생각과 국민의당 입장은 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GTX-D 노선이 원래 원한 대로 김포부터 부천이 아니라 하남까지 그렇게 원한 대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5호선이랑 GTX-D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시랑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공약을 내걸었을 때 안철수 대표님과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안건에 대해서도 협력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고 같이 협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당연히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되시는 일이고 시장의 권한이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 시장님도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시면 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단기 대책, 그리고 중기 대책, 그리고 장기 대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김포 시민은 GTX-D가 부천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까지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건설 완공 시기까지에는 한 15년, 20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중기 대책으로서 이런 교통 혼잡률을 제거하려면 비전 2030에도 들어가 있었던 김포 한강선이 5호선이 연장이 돼야 지금 이 교통대책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중전철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표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원래 정부에서 큰 계획 중에서 잡혀 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걸 중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 대책으로는 일단 지금 있는 노선에서 그 운행 간격을 좁히는 일로 우선 단기적으로 시민들을 안전 그리고 교통의 편의를 보장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기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5선 연장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다니고 있는 선과 조금 다른 곳에 또 그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GTX-B 노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대박이 발표 전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혹시 대광이 쪽에 이렇게 대광 위원장님이나 뵙고 이렇게 상의하실 의향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희 그 원내 대표로 권은희 의원이 지금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의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정말 일당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그 김포 한강선 5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그 서울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협의체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그 협의체는 그게 지금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도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이 예산이 다 지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 계획을 정말 원안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가 없으면 그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제가 저희 김검시대가 그 김포 검단 시민분들하고 많은 저희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주 토요일 날도 하고 또 그냥 평일날 정해서도 하고 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저희 행사할 때 좀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된 계기가 그 4월 30일에 한 언론사에서 심층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4월 말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리고 또 도중에 아마 저희들 당에서 몇 분이 여기 연대하시는 연대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언론인들 떠들썩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저도 한 사람이 시민 입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그렇게 직접 출근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나 의지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그
동부 쪽 상황도 비슷한 정도로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에는 저는 원래 지역구 의원일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구 의원이 노력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의지라든지 생각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을 보면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계를 안 내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구에 사는 사람들이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시간 평균 시간을 25개 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교통 사정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걸 사실은 한눈으로 보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25등입니다.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이 훨씬 넘는다는 거는 그러면 길게는 뭐 2시간도 넘게 시간을 써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조사하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텐데요. 김포시에 사는 분들 또는 또 뭐 검단시에 사는 분들이 지금 직장까지 출근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건 사실 지금 경전철을 포함해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직접적으로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포에서 부천을 통해 용산, 여의도로 가는 이른바 기명선을 검토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거로 근거로 김포 검단시의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마포구나 영등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서 중앙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퇴근 유동 인구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만 조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포 검단시에서도 강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 수원이나 인천, 말하자면 서구권에서 기존에도 충돌인에서 갈아타고 2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말하자면 그 수요는 지금 빠뜨린 채 단순히 김포에서 검단, 시가 용산, 여의도 쪽에 출퇴근은 안 되고 기용선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정부의 출퇴근 수요가 조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GTX-D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사실은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더 정확한 자료만이 잘못된 자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연대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아까 뭐 예로 평균 출근 시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김포시에서 출근하는 분들의 직장이 어디인가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시면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고 제일 정확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부에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B 노선에 대해서 이제 김부선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B 노선도 지금 민자도 지역성 부분에서 좀 두고 있는 택배를 만든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김부선에 대한 좀 무마책으로 내놓긴 했는데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닌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제 B 노선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닐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김포 공단 시만이 D를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듯한 말하자면 지역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하면서 단순히 정말 김포 공단 사람들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원래 수원이나 인천, 서부권 전체 지역이 강남을 축소하는 이유가 원래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집어서 김포 공단시만 GTX-D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논하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부권도 같이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이제 김포 공단에서 지금 시민들이 집회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수도권 지도를 보면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이렇게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GTX A 노선이 지나가고 경의중앙선 3호선이 고양시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김포 이쪽 서부권을 보면 사실은 이제 5호선도 끝까지 안 가 있고, 그 다음에 5호선도 사실은 멈춰 있고, 근데 골드라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설계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이제 두량이 이제 지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설계하고 그 플랫폼 자체도 그렇게 좁게 설계를 아주 근시안적으로 이게 지자체가 좀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던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고양시나 다른 송도에서 오는 노선을 봐도 이쪽 서부권에서 GTX 지나가는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큰 국가교통 체계를 고민할 때 전혀 고민이 안 되고 그냥 김부선 여기서 끝내는 식으로 좀 기부 시민들이 이제 더 화가 나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자료 아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본래 다 마찬가지고. 참고로 저희 국민의당 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왜 김부선이 나왔을까? 아마 GTX 말씀하신 것처럼 B값이 안 나와서 거기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D 노선을 보면 강남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B값이 안 나올 수가 전혀 없다고. 오히려 B보다는 D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고. T가 지금 1.03이 나오잖아요. B가 지금 민자적 사업에서 2번 실패하니까 거기 때문에 일단 9층까지 일단 먼저 붙였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골드라인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김포가 평균 나이가 39세의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김포가 전국에서 인구 유입량이 1인데 54% 정도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시민들은 다 서울로 다시 출퇴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향후 10년 안에는 대책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게 3분 뭐 30초를 좀 시간대에서 2분대로 내려야 되겠다. 배차 시간, 골드라인 배차 시간을. 근데 그러려면 또 골드라인을 더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2, 3년 걸린다고 해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3년 안에 일단 기본 대책이 없고 또 그런다고 이제 김포 한강선이 들어온다 치면 확정하고 공사하는데 최 10년 아닙니까? 10년 안에 대안이 없고 GTX-D 확정하고 설계해도 20년이잖아요. 대안이 없는 거죠. 그 대안이 없는데도 이번 4차 망에서 빠졌어요. 김포가. 예. 아예 패싱이 된 거죠. 과연 어느 기준을 가지고 대광에서 했는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기부심입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님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희 선출직들이 한 분은 이제 국토위원이고 한 분은 기재위 위원이세요. 그렇다면 나름 그쪽에서 파워가 있으신 부분인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두 예, 저의 예, 두 상임위에 계시네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 김포 시민이 제일 납득하지 못하는 게 용역 결과가 요렇게 계산이 돼서 김포는 그 5호선이 부산됐고 뭐 김부선은 끝났다.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납득을 하는데 용역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탁을 또 드리고 싶은 건 그 용역 자료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좀 힘을 쓰셔서 이거 좀 공개될 수 있게 김포 시민들이 정말 그거 궁금해하거든요. 왜 이렇게 용역표가 나왔는지 그거를 좀 강력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다고 반드시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워낙에 정부가 보면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까지도 다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국정감사 기간 아닌 뭐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을지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오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정무위하고 외통위하고 보건복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또 그 부처에서 웬만하면 지금 국토위가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대변인 안혜수입니다. 저희 당이 의원수는 작은데요. 현황이나 이슈에 대해서 파이팅을 가장 출중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보여주기식 행성은 딱 질색으로 특히 대표님께서 하셔서 뭔가 어떤 이슈, 사실은 제 주변에도 김포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과거에 뭐 지옥설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까 영상 보니까 정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막 공감이 되고 실감이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더 열심히 이런 이슈에 저희 당 목소리를 낼 테고 이제 앞으로 더 부단히 뭔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아까 그 동영상을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 많은 언론인들, 다양한 간담회 이런 식으로 통해서 많이 좀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정부에서 적당히 이슈가 되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침소봉대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칫하지 마시고 아까 대표님 초청도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뭐 얼마든지 대표님 바쁘시면 저희라도 정책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중점적인 마음으로 집중해서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접 영상 보니까 정말 제일 좋고 마음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좀 하나 부탁 말씀드리자면 영상 끝에 저희가 이게 국토부랑 청와대랑 국회에서 꼭 상영이 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저희가 좀 드릴 테니까 좀 꼭 이 현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나 뭐 청와대에서나 국토부에서라든지 꼭 저희 이런 현실을 꼭 알려주시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국회 내에서 토론회를 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의원회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죠.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들어갔나요? 예? 국회 청와대는 들어갔나요? 예, 국회 청원은 아니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가지고 예. 거기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나요, 청원에? 그렇지는 못해요. 링크는 걸 수 있죠. 예, URL 예. 올릴 수 있죠. 서면도 지금 김포시에서 아마 20만 이상을 받아가지고 10만 원 몇세 출했고 지금 10만 넘게 11만 원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에 또 경기도에 제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넘으면 청원을 다 청원 서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청원회가 20만 명이 되면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 안 되고 아마 서명만 10만 명 이렇게 김포시민의 서명 받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 많은 좀 홍보. 그리고 뭐 저 사실 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시면 그만큼 문제가 해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법 아닙니까? 제일 직접적으로는 사실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으신 건데 그분들한테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연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민의를 중앙에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반대로 이분들이 중앙에서 결정된 거를 시민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개해서 이 시민단체를 만든 거예요. 차별받는 그런 교통 현실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현실은 현재 그 여당으로 구성된 선출직 김포시장과 국회의원 두 분이 전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개해서 이렇게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투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더 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데 교통도 문제지만 아까 보니까 뭐 교육이나 의료 환경이 이게 사실인가요? 자세히 네. 나온 게? 네. 너무 놀랐습니다. 김포시에서 경희대 의료원을 유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또 협의 과정에서 이게 깨져가지고 지금까지 뭐 접촉 중이긴 하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도 없고 교육시설도 이번에 지금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이번에 또 신설을 한다고 해야죠. 당장 뭐 3년 뒤에 4년 뒤에는 고등학교가 교실 부족하니까 지금 벌써 이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운일고등학교라고 이름 명칭까지 받아놓고 땅까지 받아놨는데 이번에 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김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인프라 계속 패싱을 당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찌 보면 정말 힘 있는 국회의원, 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꼭 그 국토부 대변인이 창문 뚝 하듯이 거기는 그 당시에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계셨고 심상정 사선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 뚝이 된 건지 김포는 초선의원만 계셔서 패싱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건지 시민의 입장이 참 답답합니다. 네. 고등학교 문제는 사실 서울도 몇 군데 신설을 고등학교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한 30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이 인구가 주는 곳에서 이전할 의향이 있는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 곳이 2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지금 시민연대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신설과 동시에 다른 좋은 고등학교를 이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그러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인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까 언급됐던 그런 의료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올 때는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이 교통 문제가 선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주저하고 그게 이제 배제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 막무가내 주장보다는 이 50만 그리고 지금 김포시만 하더라도 2035년에 75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인프라가 전혀 확충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강하게 저도 당의 분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좀 써주십시오. 조만간에 국회의원이 2명이 아니라 3명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속도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근데 뭐 지금 아직 총선이 좀 남았습니다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약속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음 총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할 동인이 있을 텐데요, 시장님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좀 공교롭게도 선출직 스태프분이 다 초선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재선을 하시려면 뭔가 아니, 성과가 그런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저 시민들의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선출직들이 충분히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배려를 하면 저희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 저희가 온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알아주시면 예. 기존 김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거의 힘인지 아니면 이제 국토위에 홍철호 님이 재선 의원 국토위에 계셨었고 또 김두관 의원 각구 쪽에는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실 정도에 김두관 의원 파월 예.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아마 2호선 연장부터 해가지고 한강선, GTX 다 사업이 꾸준히 왔었는데 이 사업이 이번 발표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힘없는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오셔서 그런 건지 정말 뭐 사업성 같은 경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그런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처참한 발표는 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분들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분들도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번 발표는 조금 참담한데 6월이 이제 확정 발표잖아요. 6월 말에 확정 발표니까 그때 정말 김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여기 GTX나 한강선이 꼭 당길 수 있기를 예. 원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의서에 아까 뭐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을 하나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속정 발표 예정인데 이번 도시 청소년 구축계획의 예산이 대략 한 9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5선 연장권이라든지 ST에 하나부터 이런 부분이 관철되려면 예산이 추가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확정 발표될 때 김포 한강선이 지금 추가 노선 검토 노선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추가 검토 노선으로 올려놓고 이게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중간에 대항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시죠. 그 어떤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그 계획들이 처음부터 그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 타당성 조사 예산이라든지 또는 설계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주 커다란 그런 사업 예산도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정기국회 가을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그런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뭐 더 좋기로는 이제 설계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속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일하는 그 방법들, 메커니즘들을 아시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약간 건의안에 대표님께 저희가 영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예. 해보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주실 말씀 마무리가 해주시면 예.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시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만 뽑다가 이제 분구가 돼서 국회의원 2사람을 뽑을 정도로 됐을 때는 사실 인구 증가가 가속도가 붙었을 때니까 벌써 한 4, 5년 전 정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다 김포에 자리 잡고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좀 지나치게 많이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데 항상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시민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하신 일이니까 이게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슨 와중에도 이런 저희를 다루는 것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 김포 시민들의 이런 불평과 이런 형평성을 대한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같이 대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휴일에도 이렇게 모이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뵙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연락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 오셨다 가셨는데 어디를 보고 하면 돼요? 이렇게. 저희 시작했습니다. 예. 네. 월요일에 그 이낙연 대표님도 오셨다 가셔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또 그날 함께 골드라인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용하는 거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출근하시는 분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김포 골드라인 환전율 체험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셨는지. 예, 사실 285%라는 숫자와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철 내에서 느끼는 강도는 굉장히 틀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285%인 이유가 너무 혼잡해서 역에서 기다리다가 못하는 분들은 뺀 숫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다 타셨으면 혼잡도는 더 올라갔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런 정도 상황에서 지하철 역내 감염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우려가 컸습니다. 네, 그럼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이제 김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지역 이기주의라는 뭐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런 신도시들을 정부에서 만든 것 자체가 지금 서울에 굉장히 혼잡하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신도시 개발 계획 이전에 이런 교통에 대한 인프라 문제부터 먼저 국가에서 투자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서울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첫 직장을 가지거나 또는 신혼살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도심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도 교통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김포 시민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100%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포가 이제 버림받은 도시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단기 대책, 중기 대책, 그리고 또 장기 대책이 한꺼번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GTX D 라인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원안대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완공되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경전철의 배차 간격을 좀 더 좁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하철 연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계획들까지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 시민들께 제시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그 납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먹다가.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조용히 체험을 다녀가셨고 네. 또 오늘 간담회도 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포시 현안에 대해서 김포 검단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오셔가지고 사실 좀 놀랐어요. 국민의당에서 너무나 관심을 평상시부터 그렇게 관심 가지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좀 감사했고요. 안철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국회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혹시 지역 균형 발전과 이제 형평성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시각도 있는데 김포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김포는 2기 신도시인데 아직 2기 신도시 중에 이렇게 교통이 열악한 데가 있을까요? 지금 김포 검단이 마지막까지도 지금 서울 직결이 안 돼 있는 그런 2기 신도시입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2기 신도시는 이미 2개, 3개, 4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서울 직결이 한 개도 없습니다. 2량짜리 경전철 하나만으로 지금 김포 검단 80만 인구가 그걸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들고 일어난 거고요. 지금 점점 더 인구 증가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점점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